잠깐만요. 그 뭐지? 구글 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도 좀 하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질문도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몇시 요거를 해야지. 그 하나 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게 있는 게 누가 우리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강의 뭐 다시 보기 같은 거 유튜브로 하면은 뭐 그 영상 하나에 광고가 하나 두 개씩 나온다. 아, 뭐 교수님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시험 좀 쉽게 내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네. 한 가지 해명하고 싶은 거는 저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해. 보여드릴까요? 수익 창출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나 여기 안 깔아놨나? 여기 있다. 여기 수익 창출 가잖아요. 일단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돼.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되고 이 시청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둘 다 못 채웠어요. 둘 다 못 채워서 아직 수익 창출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의 다시 보기로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웹엑스 해봤잖아요. 웹엑스에서 다시 보기 해보셨잖아요. 웹엑스에서 다시 보기 하면은 일단 화질도 별로 안 좋죠.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잖아요. 근데 제 거 유튜브에서 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선 마이크 이것도 이거 학교에서 준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사비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할 때 좀 음질 좋게 하라고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이거 제가 사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강의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제 수업을 좀 아카이빙 하려는 용도도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학기 중에는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이제 종강하고 너네가 다시 보고 싶어. 그거는 난 수익 창출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 그 학기 중인데 다시 보기 하는데 수익 창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오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광고는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튜브가 붙인 거예요. 지금 저는 광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광고를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컨텐츠 들어가죠? 뭐 유튜브 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 수정할 수 있는 게 여기 수정 들어가 볼까? 광고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개 어떻게 할 거냐, 아동용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 설명 추가 이거밖에 없어. 저는 광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내 영상에 광고가 붙는지는 몰랐는데 그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유튜브가 붙인 거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기 중에는 수익 창출을 할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여러분들 다시 보기 잘하라고. 네. 광고가 싫으면 그냥 웹엑스에다가 올려도 되는데 좀 구리니까 그래서 안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시작을 하죠.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근데 오늘 그거죠. 헬프데스크. 마지막 헬프데스크죠. 네. 이렇게 우리의 수업이 끝나는군요. 26번이구나. 일단 질문하실 게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일단 구글 폼을 좀 보고 있을게요. 구글 폼을 보면서 그때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구글 폼. 이번 학기에 구글 폼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137개 들어왔어. 이번 학기 다 합쳐서. 첫 번째, 중간고사 기출 12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증명 안 나오나요? 라고 했거든요. 기말고사 때 증명 안 나와요. 증명 안 나올 거고 중간고사 기출 12번 풀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기말이 아니라 중간? 여기 있네. 요거 풀어볼게요. 요 문제입니다. 12번. 다음과 같이 SVD의 결과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벡터가 있어요. 주어진 벡터를
A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킨 Y의 결과가 뭔지 답하래. 네. 이거를 물어보네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X라는 벡터가 지금 심지어는 어떻게 줬냐면은 이 V 행렬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A라는 행렬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일단 V1에다가 내적해보고 V2에다가 내적해보고 V3에다가 내적을 해보잖아요. 그 3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V1에다가 내적해보면은 C1 나오죠? 맞나요? 이 지금 V1, V2, V3가 각각 유닛 벡터고 서로 수직이잖아요. 천천히 할까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기 이 벡터에다가 V1을 내적해봐요.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해질 텐데 여기는 살아남아 갈 거고, 그러면 C1 V1 트랜스포즈 V1, 또 C2 V2 트랜스포즈 V1, C3 V3 트랜스포즈 V1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차피 0이잖아. 0, 0. 그리고 요거는 1이니까 C1만 살아남아가죠. C1만 살아나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V2 벡터에 나가면 C2만 살아나가요. 세 번째 벡터에 나가면 C3만 살아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에 대해서 얘는 U1으로 스팬하고 얘는 U2로 스팬하고 얘는 U3로 스팬하잖아요. 이거를 다 더하면 잠깐만, 스케일링을 빼먹었네. 시그마 1으로 스케일링해서 U1으로 가고, 시그마 2로 스케일링해서 U2로 가고, 시그마 3로 스케일링해서 U3로 가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AX가 되죠. Y가 되죠. 요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V1을 넣으면은 시그마 1 U1이 되고, V2를 넣으면은 얘는 시그마 2 U2가 되죠. V3를 넣으면은 얘는 시그마 3 U3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온 애는 뭐냐면은 C1, C2, C3 이렇게 생겼으니까 C1, C2, C3 요렇게 해서 이거 세 개 합친 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까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식으로 써보자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X라는 거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뭐 더 풀어서 쓰면은 시그마 3 U3 V3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C1이고 얘가 C2고 얘가 C3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 C1 시그마 1 U1, C2 시그마 2 U2, C3 U3 C3 시그마 3 U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식으로 써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커피 어디 놨지? 여기구나.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막 주중에, 아니 연휴 중에 막 구글 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작년 기말 문제 2번의 C, D랑 3번 그리고 컨투어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죠. 작년 기말 2번의 C, D랑 3번 풀어달라. 좀 복잡했죠 이거? 이거 제 생각에는 아직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왔던 이 그레디언트 문제는 함수가 좀 복잡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이거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주어진 함수 f가 있어요. 얘는 지금 R3에서 R로 가는 함수죠. 인풋을 3개를 받아요.
x, y, z 세 개를 받고 출력 자체는 스칼라 하나가 튀어나오는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예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겠죠? 그레디언트 f 구하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z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나오겠죠? 아 잠깐만 아니지. 2x 4y 여기 8y 되나요? 2 아 잠깐 나 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2x 플러스 2y 더하기 3z 곱하기 1 되는 거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3z 곱하기 2 되는 거고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앞에가 2, 4, 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레디언트 이렇게 나오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벡터로 하나를 만들면 돼요. 네, 이게 1번. A번. A번의 답 얘죠. B번. 주어진 위치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이래.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래. 여기다가 x는 1, y는 마이너스 1, z는 1을 대입시키래요. 그러면 얼마냐? 4, 8, 12 나오지 않아요? 1, 마이너스 1 하면은 2니까 4, 8, 12. 네, 4, 8, 12 나옵니다. 여기 주어진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요겁니다. 네. 이렇게 B번도 구하시면 되고요. 질문은 사실 C, D였죠? C랑 D도 한번 해볼게요. C번. 여기 조건에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래. 주어진 방향. 아, 이거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위의 조건에서, 그럼 여기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는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래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이거 뭐예요? 그레디언트랑 그 방향이랑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때 약간 헷갈렸던 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이거 유닛 벡터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닛 벡터로 노멀라이즈 하면은 여기다 쓸게요. 한 페이지 더 추가할게요. 지금 x, y, z가 1, 마이너스 1, 1이라는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4, 8, 12였어. 그리고 이 지점, 여기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얘고, 근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해달래. 근데 이 u를 일단 얘가 지금 1, 뭐로 주어졌지? 마이너스 1, 1로 주어졌거든요. 마이너스 1, 1로 주어졌는데 얘를 노멀라이즈를 할게요. 그럼 루트 3분의 1로 노멀라이즈가 되겠죠. 그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이 u 햇이라고 쓸게요. 이 노멀라이즈를 한 이 벡터랑 지금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랑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되니까 얘랑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3분의 얼마냐? 16 나오겠네요.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1, 마이너스 1, 라는 요 점에 있고 그레디언트 자체가 가리키는 방향은 4, 8, 12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어디냐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 요 방향. 요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한 거죠. 요 90도는 아니겠죠. 수직은 아니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일 가파른 방향은 아마 이 방향일 텐데, 그레디언트 방향일 텐데, 그거랑 약간 비스듬하게 어디론가 기울기를 구해달라 라고 해서 저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때 제가 문제를 잘못 내서 이거를 노멀라이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 다 그냥 정답으로 처리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낸다면은 유닛 벡터로 드릴 겁니다. 네. D번 해볼게요. D번. 주어진 방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로 움직일 때 함수값은 변하지 않는다. 뭐예요? 같은 조건에서 지금 x, y, z가 얼마였냐면은 1, 마이너스 1,1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얼마였냐면은 4, 8, 12였어. 근데 이번에 준 방향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에요. 만약에 이걸 노멀라이즈를 한다면은 뭐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함수 값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이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해보자면 이 방향이랑 그레디언트랑 이너 프로덕트겠죠. 요거 두 개 이너 프로덕트 0이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수직해요. 그레디언트랑 우리가 움직이려는 방향이랑 수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려는 이 방향으로는 움직여봤자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기울기가 0이에요. 내가 지금 움직이려는 이 V 방향, 이 방향으로는 함수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컨투어를 따라가는 그 방향이 되겠죠. 네,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더라. 그레디언트 벡터랑 내가 움직이려는 그 방향이랑 두 개가 수직이더라. 그러니까 함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넘어가면 기출을 많이 물어보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3번을 물어봤거든요. 3번. 이거 좀 어려웠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컨투어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는 함수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냥 컨투어라고 하면은 얘가 일정한 값, 뭐 c라고 할까요? 얘가 일정한 값일 때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잖아요. c라고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가 요거의 제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x 플러스 y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1로 일정한 지점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1이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가 플러스 1인 경우,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y니까 그냥 y는 0 나오네. 다른 값으로도 해볼게요. 어쨌든 이 경우에는 y는 0이래. 요 경우에는 뭐 나오나? 요건 x는 0이래. 안타깝게도 수평선이 나왔네.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x랑 y랑 있고 첫 번째 등고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요 값이 1이 되는 점을 한번 그려봤더니 요거랑 요 선이 나왔어. 그렇다 쳐. 그럼 여기를 한 4로 바꿔볼까요? 얘를 4로 바꿔볼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쭉쭉쭉쭉쭉 해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2던가 마이너스 2던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x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아닌가요? 맞나요? x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2. 그쵸.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네. y는 마이너스 3x. 뭔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등고선을 그렸더니
요거 아니면 요거가 나온대. 그러니까 요 선 위에서 또는 요 선 위에서는 이 함수 값이 4로 일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 기억에는 이거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가 아니라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가 나뉘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값이 뭐라고 딱 주어지면은 뭐 C라고 주어지면은 여기가 C로 바뀌면서 여기 루트 C로 바뀌면서 여기가 루트 C로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대충 뭐 요런 꼴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대칭으로 나오는 뭐 그런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컨투어 그리기 그런 거였어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어려운 함수는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편미분해서 구하시면 되고, 컨투어 위에 임의의 점에서 컨투어와 그레디언트가 항상 수직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컨투어가 항상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으로 나오고, 그레디언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컨투어 위에서 그레디언트는 항상 여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수직함을 보이면 돼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네, 내 컨투어랑 내가 구한 그레디언트가 이너 프로덕트가 0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거는 계산 좀 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풀진 않겠습니다. 이거를 절로 이동을 시켜야겠다. 나중에 할게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하셔도 되고. 또 질문 하나 있네요. 에러는 무조건 y-햇에서 y를 빼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에러라는 거는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얘기일 텐데, 에러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측값에서 참값을 빼는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측값이 크면은, 그러니까 참값에 비해서 예측값이 크면은 에러가 플러스가 나오도록 정의가 되는 거고, 예측값이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정의를 했는데, 순서는 사실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y 빼기 y 햇으로 해도 돼요. 이거 같다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때 참값에서 예측값을 빼는 그런 순서로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코스트가 sum of squared 에러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은 에러를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얘랑 제곱을 해봤자 어차피 같은 값이 되잖아요. 부호만 다를 뿐이지 어떤 순서로 뺐는지에 상관없이 제곱하는 순간 어차피 두 개의 값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sum of squared 에러로 정의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참값을 빼나 참값에서 예측값을 빼나 어차피 그레디언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어느 순서로 빼도 상관없다. 내가 에러라는 거를 어느 부호로 정의를 하는지만 약속을 잘 해놓으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값에서 참값을 빼게 되면은 예측값이 더 클 때 플러스가 나오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질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이것도 인클래스 17에서 이거 녹화 강의 했던 건가? 잠시만요. 열게요. 인클래스 17 노트 4페이지에 1, 2, 3 4페이지에서 2번에서 3번 가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식을 곱해서 전개해서 곱해서 유도하면 된다는데 잘 모르겠고, 갑자기 x에서 x 해시 되는 거? 아, 이거 그 리스트 스퀘어에서 가끔씩 x에다가 이렇게 햇을 다는데, 그냥 이게 x일 때는 일반적인 x를 말하는데, 이게 햇을 달 때는 언제냐면은 얘가 특별히 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인 경우에 햇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건데,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Z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라고 새로운 변수를 쓸 건데, 얘는 X 중에서도 특별한 X여서 이렇게 모자를 씌운 거예요. 네, 어떤 특정 X값. 특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딱 얘가 저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햇을 달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x에 갑자기 햇이 붙을 때는 아, 최소가 되는 그 x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거였죠. A 트랜스포즈 B 빼기 AX였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0 벡터인가 이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였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AX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인데, 저기 바깥에 B가 이렇게 존재를 해. 그럼 이 B를 우리가 여기 안에서 최대한 근사하려면은 여기에 딱 떨어뜨려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벡터 B 빼기 AX 벡터가 되죠. 여기 벡터, 이 점에서 여기 점을 뺀 거니까 요 벡터는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들하고 수직이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컬럼 A니까 A에 들어있는 모든 컬럼 벡터들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한 이 벡터는 항상 수직이어야 된다 가 돼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됐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겁니다. 여기가 의미하는 게 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밑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을 대표해서 A의 컬럼 벡터들이 나온 거고, 그거 두 개가 수직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때가 최소다, 그때가 이걸 만족한다. 이거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괄호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풀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를 여기로 넘기면은,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라는 정사각행렬을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앞에다가 각각 곱해주면은 여기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돼서 우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x가 뭐냐면은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x니까 여기에다 햇을 딱 씌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다 붙여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지금? 약간 싸하다 분위기가. 약간 쎄하네. 질문이 더 있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SVD에서 U의 컬럼이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A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 뭐 U1, U2 이런 컬럼 벡터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담겨 있는데, 얘가 결국 뭐냐면은 이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가 되더라. 이 컬럼 스페이스를 스캔을 하는 베이시스가 되고, 동시에 오소노멀합니다.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하냐면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네.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공부를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모아놓은 거죠. 이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A를 이용을 해서 어떤 벡터를 가지고 A를 통해서 변환을 시켰을 때 얻어지는 모든 벡터를 다 모아놓은 거를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요 컬럼 스페이스 자체는 A 안에 들어있는 이 컬럼 벡터들, A의 컬럼 벡터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긴 하죠. 그쵸? A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쪼개진대.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하나 곱하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했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했었어요. 어떤 벡터가 들어오면은 걔를 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 얘는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걸로 스팬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문제 기억나세요? C1, V1, C2, V2, C3, V3를 가지고 변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C1, 시그마 1, U1, C2, 시그마 2, U2, C3, 시그마 3, U3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스칼라들이 붙지 결국에는 다시 U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와요. 여기 앞에 붙는 이 스칼라가 결정이 되는 게 요 스칼라는 이너 프로덕트에서 온 거고 이 시그마는 스케일링에서 온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를 각각의 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취했을 때 C1, C2, C3가 나온 거고 스케일링을 시그마로 뿅뿅뿅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U를 가지고 스팬을 시켜요. U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벡터가 됐든 간에 A를 통해서 변환이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쓸게. U1, UR 이 U 벡터로 스팬을 한 거에 불과해요. 그 결과 자체는 최종적으로 이 A를 통해서 변환이 돼서 얻어지는 그 결과값 자체는 이 U를 가지고 다시 스팬을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앞에 붙는 개수들이 좀 어떻게 결정이 될 뿐이지 최종적인 결과 자체는 U 벡터들을 가지고 스팬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벡터 자체가 다시 쓰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냥 어떤 값 곱하기 U 벡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A를 통해서 변환이 된 모든 벡터는 U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U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결과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컬럼 벡터 자체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죠. 심지어는 다 오소고널하죠. 심지어는 다 노멀 벡터야. 유닛 벡터야.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조건도 알아서 만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A의 이 말이 좀 어렵다.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오소 노멀한 베이시스는 U1, U2, UR 내지는 U의 컬럼 벡터들이죠. 네.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어렵다. 까지 하면은 일단 구글 폼에 있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내고. 질문 있으신가요?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그, 출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출석을 부른 인클래스 개수 분의 출석한 수업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도대체 분모가 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15주 차까지 있고 수업을 2번씩 했으니까 이게 30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30으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불렀던 인클래스의 개수를 다 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해서 26번이거든요. 이게 인클래스 26이에요. 근데 26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석을 안 부른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강 정정 기간 이럴 때 출석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어떤 이유로든 출석을 뭐 반영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디다가 써놓냐면은 여기다가 써놔요. 한번 보자. 여기 비고에 보면은 여기 있네. 출석 없음이라고 써놔요. 우리 수업은 다 있네. 네, 다 했었나? 근데 뭐 녹화 강의 하면서 저 녹화 강의 어차피 출석 체크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카운트 안 해요. 그것도 빼고. 그러니까 26보다 작은 어떤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럼 26보다 작은 어떤 숫자분의 여러분들이 출석한 날. 여기에는 당연히 6호 결석도 들어가요. 6호 결석은 그냥 출석으로 카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80으로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늘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100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랑 100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넘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이 25번이었고 여기에 몇 프로 봐준다 했죠? 제가 20% 봐준다 했나? 그럼 이거를 했더니 이게 몇 번이니까 몇 번까지 봐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냥 딱 노멀라이즈를 해버릴 겁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렇게 계산할게요. 또 궁금하신 거 시험 관련해서도 되고. 아직 시험 공부를 안 하셨나? 아니면 수업 관련해서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누가 약간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언제든지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카톡을 줘도 되고 메일을 줘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의 전문 상담 분야는 뭐냐면 대학원 진학 또는 연구, 이게 전문입니다. 저는 취업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취업을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일반적인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취업이 잘 되고 어디를 어떻게 갔을 때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교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연구 쪽으로 나간다거나 연구 개발 이쪽으로 나간다거나 그쪽으로는 빠삭하거든요. 대학원도 오래 있었고 또 지금도 학교에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나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데 자대가 좋을까요? 타대가 좋을까요? 유학을 가야 하나요? 그런 거는 전문입니다. 네, 그런 거 아니어도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건 참고하세요. 또 질문 좀 기다려 볼게요. 저는 이거 슬라이드를 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없나 오늘 질문?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됐고, 요거 넣고.
질문이 없나요? 네. 네. 4번이요?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 기말고사 기출에서 4번이요? 네, 4번. 네. 풀이요? 이거 일단 그때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했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 잠시만요.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면은 여기까지 나오는 건 이해하셨어요? 이거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그럼 요거를 이거 뭐냐? 세제곱 제곱 제곱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가 세제곱 제곱 제곱으로 나왔죠. 얘를 세타로 미분을 해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다 찾으면 되죠. 미분 해볼게요. 아이고, 요거랑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야 되죠. 합성함수니까요. 이렇게 되겠네. 또 2세타 세제곱 1-2세타 제곱 1-3세타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타 제곱 1-2세타 1-3세타는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맨 처음에 여기에서는 3 요게 나오고, 여기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4 세타 1-3 세타, 여기 세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6 세타 1-2 세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나? 제가 계산은 약해서. 그럼 세타 제곱 1-2 세타 1-3 세타랑 저거를 이제 쭉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걸 계산을 하는 문제를 냈다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생겼나요? 나도 답을 볼 수 없으니까 되게 상당히 후달리네. 얼마야 이거? 여기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30세타 제곱 맞나? 18 24 마이너스 15세타 마이너스 4세타 마이너스 6세타 마이너스 25세타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거 맞아요? 답이 이거던가요? 모르겠네. 자연스러운만 나와 있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아닌가? 42세타 제곱 어디요? 42세타 제곱 마이너스 25세타 플러스 3이요. 여기가 42라고요? 뭘 잘못했을까?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잠시만요. 어디서 틀렸지? 3세타 제곱 1 마이너스 5세타 플러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6 여기가요?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18세타 제곱이고 더하기
24구나. 아, 고마워요. 앞에는 다 맞았네요. 요렇게래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나? 또 똑같은 문제 됐네. 6, 7, 3, 1. 와, 됐다. 됐네요. 그러면은 0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6분의 1일 때, 7분의 3일 때. 함수 문제네. 이거 다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아, 네. 다행이다. 얘가 0이 되는 점. 네, 이렇게 구했네요. 너무 지저분하다. 반성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 몰라. 우리 수업은 그렇게 해당 안 되긴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떨어지게 보통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막 되게 분수가 너무 많이 나오던가, 루트가 너무 많이 나와. 이러면은 의심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 어딘가 잘못하고 있다. 보통 떨어지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 풀어보거든요. 다 풀어보고 딱 웬만하면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내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세요. 또 질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있을게요. 됐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은 다들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야겠다. 농담입니다. 네. 지금 28분이니까 딱 3분만 더 기다릴게요. 네. 미분하는 거를 어디까지 약간 사인 코사인 미분이 안 낼 거예요. 다 항식만 낼 거예요. 지수도 안 낼 거예요. 로그 미분하는 거 로그도 안 낼 거예요. 네. 다 항식만 낼게요. 다 항식만. 다 항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요것은 이거 미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요런 거 미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안 낼 거다. 요것도 안 낼 거다. 사인 안 낸다. 네. 오로지 곱과 더하기 빼기로만 이루어진 거, 거듭 제곱 이런 거, 그것만 낼게요. 대신에 합성함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30분이니까 33분까지 기다릴게요. 우리 수업이 양이 많던가요? 어때요? 양이 많아요? 이제 즉석에서 해보는 강의 평가. 양이 많아요? 플립러닝 했잖아요. 플립러닝 양 많아요? 별로 끄덕끄덕이 생각보다 없네. 들을 만한가? 네? 뭐야? 아니죠? 그때 1학기래. 중간고사 때까지 플립러닝을 하고 서명대수 끝나면서부터는 플립러닝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구글 폼에 몇몇 분이 좀 쓰긴 했어요. 아니다, 나는 플립러닝이 좋더라. 그래서 기말까지도 플립러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플립러닝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업이 월수 2번이잖아요. 플립러닝은 학칙에 의하면 플립러닝을 하잖아요. 수업을 한 번 안 해도 돼요. 네, 한 번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숨기고서 어떻게 보면은 강의 양을 그냥 불린 거죠. 플립러닝을 하고 대신에 수업을 맨날 좀 빨리 끝내긴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수업 시간은 1시간 넘어봤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사전 강의 하나 간단하게 듣고 와서 수업을 좀 빨리 끝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철학을 가지고 저는 플립러닝을 운영을 하는데 뭐가 더 좋은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우리 수업 듣고 그냥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수업 듣고 이제 다음 학기에 머신러닝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학기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듣는 분들 계신가요? 있을라나? 거기가 진짜 플립러닝 합니다. 우리 수업이 커피였다면 거기가 TOP예요. 네. 거기가 수업이 진짜 많아요. 이거 구글 시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글 시트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학기에 했던 구글 그 수업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프리클래스 몇 번까지 했나? 프리클래스 5번까지 했네. 그리고 인클래스 26까지 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여기는 프리클래스를 8번까지 하고 인클래스를 26번까지 했거든요. 근데 시간도 여기는 훨씬 길어요.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다음 학기에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을 거다. 근데 방학 때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도 틀어놓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죠. 질문 없으니까. 유튜브를 올려놓은 이유는 저 스스로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종강하고 나서도 혹시나 뭐 제가 했던 수업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언제든 오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되고 항상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 자료도 이 클래스에 항상 있지만 제 홈페이지에도 오시면은 강의 자료 언제든지 다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이 수업이 인공지능 기초수학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수업 듣고 나중에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들으러 가실 텐데 그거 가기 전에 수학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욕심을 갖고 되게 많이 어려운 거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학 수업 듣고 가서 다른 데 가서 그냥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서 되게 좀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누구한테 무슨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뭐 꼭 수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저거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분명히 이제 어려운 수학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나마 제가 했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노려워 마시고 시험은 그냥 뭐 중간고사 때처럼 우리 배웠던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예제로 풀었던 거 그런 거를 얼마나 잘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게 될 테니까 네,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무엇이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